네, 레드캠프 오늘은 상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의원님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우리 그 선박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일단 피격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소셜 미디어에서 밝힌 사실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우선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게 민간인 상선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또 한국 선박이라는 거지요. 예. 저는 이게 한국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공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 표적 삼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러면? 근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한미의 관계가 아주 이 동맹 관계로서 상당히 돈독한 부분들이 있지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게 공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라고 우선 또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장관하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일본 같은 데는 안전하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다른 나라도 빠져나가고. 이거를 봐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게 외교적으로 실패한 그런 결과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또 물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한국의 경제 안보의 굉장한 통로거든요. 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총 사용하고 있는 수입의 약 70%가 바로 이 수역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저는 이걸 좀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지금 현재 미국의 해상에 그 역봉쇄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란을 이렇게 봐보면은 혁명수비대가 셀 조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게 세포 조직에 의한 이런 활동으로 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좀 아주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또 국제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대통령께서도 전에 그 캄보디아에서 그 마약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네, 네, 네.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끝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 선박이 이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될 시점이 네. 왔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피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된 점도 일단 전해드리고, 이게 표적 공격인지 무차별 공격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작전이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여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역할이 뭘까요? 기뢰 제거함을 보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공격함을 보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뢰 제거하면 저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예. 장거리의 기뢰 제거함을 저희는 보유하고 있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제 공조에 의한 미국의 해군과 대한민국의 해군, 또 다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예. 함께 공동으로 예. 각각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국은 구상을 하겠지요. 미국 주도에.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안 하고 유럽 국가들 약 한 80여 개국이 이걸 한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할 수도 쉽지가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쉽지가 그렇죠. 않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만 제안할 건 아닐 것 같고,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런 제안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청해부대를 콕 찍어서 청해부대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해부대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 이 배가 갈 때는 군함이 갈 때는 어느 함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함과 관련되는 부속되는 모든 함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가더라도 위성자산이라든가 미국의 큰 함대 같은 데에 공동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간단하게 어느 배 하나를 보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가 간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장기 작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 정비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또 호르무즈까지 간다 하더라도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도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 의원님의 지금 말씀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밑줄을 걷는다면 오래 걸린다에 밑줄 그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걸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꽤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네.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16년도 12월 17일 날이요.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25년도 1월 3일 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집권자인 이스라엘 네탄야후도 전쟁 중에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셀프 면제하겠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 다 문 열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께서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옛날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찰의 조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지금은 조작이고 정치보복을 직권을 해 있고 권력을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그것을 밝히고 변호하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허문 게 법 왜곡죄고 사심죄고 대법관 이제 증언을 한다 그랬고 거기에다가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소 취소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왕이 주무르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수렴과 수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이걸 미룹니까? 선거에 가까워가지고 불리해지고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거 미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수기가 필요합니까? 재판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재판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판받을 사항을 왜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수기를 거쳐달라고 그러지요? 재판이 국민 수기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놓고 일반 국민들한테 수기를 하고 국민 여론 들어서 하는 재판을 보셨으면 그거 내놔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특검법 처리에 대한 수기니까요. 특검법 자체가 불법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불법이다. 어떻게 특검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를. 어떤 법적 근거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연호의 술 파티를 했다. 이호남이 안 만났다. 이런 것들이 조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증인들이 나와서 담당자가 바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연호의 술 파티 없었다. 그리고 그 술을 샀다고 하는데 그게 18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 산 사람도 본인이 술 먹었고 그런데 갖다 준 게 아니다라고 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증인으로 내세운 게
조경식 씨인가요? 전과 8범을 또 동원했습니다. 옛날 채널A에도 지모씨 전과 5범을 동원했었잖아요. 네. 정말 공당이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특검을 만들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을 받을 일이지 어떻게 특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흔들면서 국민을 속입니까? 지금 어제 그 수도권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만났잖아요. 자, 이 공조 움직임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예. 지금 국민들께서 예. 모든 국민들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판단하시고 또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에서부터 집권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야권의 공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모든 국민들께서 또 대한민국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 꼼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뭉쳐가지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변수 정도가 아니죠. 저는 이게 태풍이 돼서 네. 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저는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국민들의 이러한 국가를 허물기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아마 이 집권층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네. 이 부분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공소 취소를 반드시 하겠다라고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선거가 코앞이니까 이 선거만 피하고 보자고 하는 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더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시고 분노를 표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걸 왜 추진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의지시겠지요. 대통령의 의지시겠지요. 공소 취소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재판을 받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의원이 없을 수가 있는가?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꼼수를 부리고 특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작했다 그러면서 조작한 근거가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없으면 이걸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정당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공관위가 여러 입장을 밝혔던데요. 네. 또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 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쓰셨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박덕흠 공관위원장의 정제되어 있는 그 의견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공천은 힘들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는 게 김태흠 충남지사인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도지사 선거에 좀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김태흠 지사는 개인의 이득에 이렇게 사사로운 분은 아니고요. 네. 같이 여럿이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보셨지만 큰 판을 보시는 분이시죠. 정진석 실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억울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반대를 굉장히 하셨거든요. 또 본인이 그 공간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도 없었고 추후에 알아서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됐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있어서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한 분으로서 어떤 도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당 전체에 국가 전체에 주는 출마했었을 때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김태흠 지사께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정진석 전 실장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 한 명 더 늘어난다는 거 말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정진석 전 실장이? 아무래도 5선의 또 당의 비대위원 또 원내대표를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그 마음의 표현일 것으로 보고 네. 저희가 사실 뭐 지금 107명 아닙니까? 네. 의원 한두 명 더 늘어나 봐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야당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의원이 의원 수가 비슷해서 네. 한두 석이 왔었을 때 큰 역할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의원 한두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개인 방탄용 성격은 없습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실 분은 아니죠, 실장님께서. 그리고 무슨 실장님께서 이미 무슨 뭐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구속이 됐겠죠. 그래요. 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